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 매달 리얼미터랑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결과는 다 보셨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1, 2위를 다투었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 두 사람의 지지율 선호도 격차가 6%포인트 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좀 근접해 있는,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지지율 선호도 격차가 갈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벌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부터 잠깐 보죠. 네, 저희가 수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의 조사 관련된 기사 거기 안에도 들어있는 그래프인데요. 이런 질문이었죠. 선생님께서는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라고 14명을 무작위로 배열한 거예요. 배열을 했더니 이낙연 의원이 1을 차지했죠. 25.6%,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9.6%, 윤석열 검찰총장이 13.8%라고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황교안,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보수 진영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많이 나요. 윤석열 총장이 13.8%인데 그 뒤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순위에서 4위고 보수 진영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5.8%. 그러니까 뭐 2배 넘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한 1.1%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 추미애 장관,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 김경수 경남지사,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1, 2, 3위 이렇게 세 주자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위 이낙연 의원, 2위 이재명 지사, 3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었을까? 사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4월 지지율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요. 한번 그래프를 좀 더 보면, 자, 보이시죠? 네, 대선 주자 선호도 추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이낙연 지사가 4월에는 다른 주자의 접근,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지지를 보였습니다. 40.2%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그게 뚝뚝뚝 떨어져서 이번에 25.6%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1월에서 2월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조금씩 오르다가 이번에 7월 조사에서는 좀 폭이 커졌습니다. 오르는 폭이 커졌어요.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수치도 여기 나와 있군요. 14.4% 유지하다가 14% 유지하다가, 그리고 6월에는 15.6%, 그리고 7월에는 19.6%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낙연 의원은 40.2% 4월에 기록을 했다가 5월에는 34.3%, 한 6% 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30.8%, 여기서도 한 4% 포인트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25.6%, 이것도 4~5% 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얘기 잠깐 할까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처음 등장했죠. 그때 10.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달 조사에서는 13.8%를 기록하면서 한 3.7%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하고 7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15% 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오름세고, 그럼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겠느냐? 우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 발표, 이런 정책 홍보가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 추진력 있는 모습, 뭐 이게 사실 코로나19 사태, 신천지 관련된 그런 조치들,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한 다음에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검사 받으러 안 가니까 직접 그 현장에 출동하겠다라면서 출동을 했었죠. 뭐 그런 모습이라든가 추진력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또 이번에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경기도형 주택 사업, 뭐 정책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요인이 돼서요, 계속 좀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반대의 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사이다, 지르고 그리고 시원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반면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의원의 장점이 사실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또 정책을 꾸준히,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잘 이 리더십을 안정감 있게 발휘한다, 이런 모습이 많은 지지를 받는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그 국무총리 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국정 운영을 도와가면서 총리로서 역할을 잘했다, 이게 그동안 이 여야 주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낙연 총리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그때는 총리로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성과가 보였던 거죠. 근데 총리를 마치고 국회로 들어와서 지금 자신의 정치, 일하는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보여줄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 때 초선 의원들이나 다른 여러 격전지 같은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지 연설, 또 같이 방송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표 경선을 치르면서 제일 될 가능성이 높다,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었지만 본인의 정치를 보여줄 그런 기회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총리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습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총선 그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또 주목을 많이 받았죠. 왜냐, 전국을 돌면서 정치 행보를 하고 후보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의 행보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21대 국회가 이제 출범하면서 여러 고비마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낙연 의원은 엄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모습, 튀지 않는 행보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되겠지만, 그 국민들 볼 때는 뭔가 시원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대비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나타났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우선 좀 더 제가 그래프를 잠깐 더 볼까요? 네. 범진보 여권 후보, 범보수 야권 후보 선호도를 저희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추세는
2020년 4월, 그러니까 총선 때 이때는 많이 이 범진보 여권 후보가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았습니다. 이 합이라고 볼 수 있죠. 합한 모습인데 많이 높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게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약간 조금 횡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민주당 지지율과, 물론 최근에는 약간 좀 오르는 모습도,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런 게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파이도 범보수 쪽이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부터 후보로 가세를 하면서 플러스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을 완료한 2,560명을 인구 사역적 층으로 좀 나눈 결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16.5%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23%, 이재명 지사가 16.5%, 이낙연 의원이 좀 앞서는 모습이고요. 경기권에서는 이낙연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동률입니다. 25.2%.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22.2%로 20.1%를 기록한 이재명 지사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소폭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고요. 경남권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이 좀 크게 보이네요. 23.6%, 이재명 지사는 15.3%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권에서도 비슷하고요. 호남권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의원의 지지세가 좀 많이 높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낙연 지사에 대한 지지율 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연령대별 19세에서 29세 젊은 층이죠. 청년층을 보면 24.4% 이낙연 의원, 또 20.7% 이재명 경기지사,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30대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31%, 3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뭐 수치로 나눠 보면요. 반면 이재명 지사는 18.9라고 볼 수가 있고요. 40대는 28.8, 이재명 지사가 26.5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5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어요. 23. 네,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60대 그리고 70세 이상 이 층을 보면 이때는 이낙연 의원이 앞서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60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뭐 지지율면은 볼 때 선전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걸 좀 눈여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지 정당별이나 국정 평가별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념 성향별, 직업별 이런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직업을 보면 사무직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29.7, 이재명 지사가 24.3, 노동직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24.3, 그리고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2.1 줄어들었고요. 자영업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23.4고요. 이재명 지사가. 반면에 이낙연 의원은 20.5. 네, 자영업에서 특히 앞서고 있고, 학생이나 농립업 또 무직 부분, 기타까지 합쳐서요. 이 부분들은 이낙연 의원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보면 이낙연 의원이 그래도 골고루 앞서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추세를 보면 하락하는 모습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진보층에서 7%포인트 올랐어요. 지난달과 비교할 때, 6월과 비교할 때 7월이. 또 중도층 지지세도 좀 모았고요. 좀 올랐고요. 강원도에서 상승률이 컸다. 볼 수 있고요.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또 8.2%포인트 상승하면서 컸습니다. 대구, 경북도 6.4%포인트 올라갔고요. 서울에서도 4.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낙연 의원은 지금 6월하고 7월 비교해 보면요. 중도층에서 9.1%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좀 제일 큰 부분이고,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층에서도 3.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수치를 보면 앞서고는 있지만 추세를 본다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달과 비교해 보면 이게 곡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추세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호층의 충성도를 한번 보면 이낙연 의원 선호층은 65%가 차기 대선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답한 반면에 이재명 지사 선호층은 52.2%가 계속 지지 성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이 선호층의 충성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쭉 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7월 결과는 이렇게 6%포인트 차이까지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에 따라잡는 상황.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뭐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이낙연 의원 쪽에서는 긴장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추세는 이낙연 의원이 또 좀 가라앉는 모습,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또 8월 말에 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결과가 8월께 나올 텐데 이낙연 의원이 이 당대표 선거에서는 유리합니다.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큰 후보인데요. 대표로만 머물지 아니면은 대표가 된 것을 원동력 삼아서 대선까지 쭉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거는 이낙연 의원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의원의 리더십을 정말 발휘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동안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엄중의 모습만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이느냐? 하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위기를 해결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정치 잘하는구나. 다음 대선 때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인데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지율도 상승하느냐 아니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느냐 이게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물론 다음 달 조사는 이 리더십이 정확히 보이진 않겠죠. 다 보이진 않겠지만 추세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 레이스를 통해서요. 다음 달 결과를 보면 또 저희가 확실히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법 파기환송 이후에 계속해서 정책적인 면을 보여줄 거거든요. 적극적인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세는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 달에도 이 대선 주자 선호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나오게 되면 또 저와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가 이렇게 대선주자 선호도 분석도 하고요.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010-3270-3828 연락하셔서 박정호 기자 보고 연락했다. 박정호 핫스팟 보고 연락드렸다라고 하시면 자바저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요.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순서는 저희가 토론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 네.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을 지금 준비하면서요.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대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섬 데이터 댐 구축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생소하시죠? 저희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 오늘 토론회 간담회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시죠. 네, 화면을 토론회장으로 넘기겠습니다.